코로나 이후 중국 영화 시장의 상황은 어떻게 변화했나요? 그래서 중국 영화 시장은 거의 이 춘절 이때 거의 한 30%는 벌어요. 이 연휴 기간 동안 대목이에요. 가장 대목이에요. 그래서 이때 영화 시장에 모든 영화사들이 이 시간대에 들어가기 위해서 굉장히 제일 많이 힘을 쓰고, 두 번째로 쓰는 게 우리 5월 1일 노동절. 중국은 당연히 공산주의 사회주의 사회니까 노동자가 되게 중요하잖아요. 노동절 때도 한 일주일 놀거든요. 10월 1일이 중화인민공화국 건립기념일이에요. 그래서 국경절이라 그게 또한 열흘 정도 돌아요. 그래서 중국에서는 대목이 첫째는 춘절이고, 두 번째가 노동절과 국경절, 세 번째가 애들 여름방학 시즌. 이렇게가 가장 대목인데, 지금 우리나라는 CGV, 메가박스, 그 다음에 롯데시네마 합쳐서 스크린이 몇 개 있는지 아세요? 1800개에서 2000개 왔다 갔다 해요, 계속. 그럼 중국은 몇 개나 될까요? 작년 말에 6만 개가 됐어요. 그래서 스크린 수로는 전 세계 1등이 됐어요. 그리고 올해, 원래 코로나 터지기 전만 해도 올해 말에 7만 개를 돌파할 것을 예상하고 있었어요. 근데 우리가 여기서 눈여겨봐야 될 게 뭐냐면, 중국은 다 최근에 생긴 영화관들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설비나 이런 것들 다 최신인 거죠. 그래서 중국 영화관은 되게 특징들이 있어요. 대부분이 3D 상영기야. 그래서 여기서 가해적인 얘기로, 중국은 영화를 상영하잖아요. 그러면 다 3D로 상영. 그는 2D로 찍어놓고 3D로 컨버팅을 해서 3D로 상영을 해요. 왜 그럴까요? 첫째 이유는 이거예요. 당연히 돈을 그만큼 들여서 뽑아내야 되는데, 물론 3D 영상에 2D도 상영할 수 있어요. 근데 이 비싼 설비를 3D로 상영하면 2D는 만약에 10,000원 받으면 3D는 15,000원 받을 수 있으면 빨리 뽑아낼 수 있잖아요. 그래서도 있어요. 그 다음에 현실적으로, 그 다음에 두 번째 이유가 있어요. 또 불법 복제를 막을 수 있죠. 대부분의 불법 복제는 어떻게 찍죠? 카메라 대놓고 찍잖아요. 옛날에 중국에서 제일 어마무시한 건 그냥 딱 틀어놓고 관객들 없을 때 영사 기사가 새벽에 혼자서 초점 잘 맞춰갖고 깨끗하게 찍었어요. 근데 안경 없이 이거 카메라 찍으면 어떻게 될까요? 카메라로 그냥 찍으면 되게 이상하게 나올 거 아니에요. 3D 화면들은. 불법 복제를 막기 위해서 3D를 찍는. 그런 이유 때문에도 3D가 많은데, 그런데 올해 1월 27일 코로나 발동을 하면서 중국은 근데 그때 그냥 셧다운을 해버렸어요. 전국에 6만 개나 되는 극장을 그냥 폐쇄해버린 거예요. 중국 다운 짓이죠, 그죠? 그걸 언제까지 했을까요? 어마무시하게 7월 말까지 했어요. 여러분들이 한번 상상해봐요. 보통들 멀티플렉스들은 쇼핑몰에 들어가 있죠. 그러면 그 쇼핑몰은 그 임대료가 2층을 터야 돼. 높이가 나와야 되잖아요. 심지어는 만약에 300석 이렇게 된 것들은 그 쇼핑몰에 3층까지 터야 돼요. 그죠? IMAX 가면 4층까지 터야 될걸요? 그만한 공간을 점유하는 스크린들이 임대료가 얼마나 비싸겠어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보통 한 100석에서 200석 들어가는 스크린을 하나 유지하기야 월 유지비가 1,000만 원 정도 한다 그래요. 그냥 평균으로만 잡고 1,000만 원 곱하기 6만 개 곱하기 7개월. 그러면은 얼마나 많은 영화관들이 버틸 수가 있을까요? 그래서 영화 산업 붕괴라는 절체절명의 위기가 이제 생긴 거죠. 자, 영화관은 우리가 쉽게 얘기하면 하드웨어죠. 하드웨어. 소프트웨어는 콘텐츠잖아요. 그 콘텐츠 제작사들은 영화를 만드는데 틀 수가 없어. 요즘 중국 영화가요, 평균적으로 다 100억에서 200억이 들어가요. 제작비가 200억씩 들어갔는데 막 6개월씩 못 틀고선 회수가 안 되면 이것도 얘네들도 문제가 심각해지겠죠. 그래서 중국에 7월 8월부터 흑자도산들이 생기기 생각해요. 흑자도산.
흑자도산이란 말 되게 생소하죠. 영화는 만들면 누구한테 주냐면 배급하는 배급사한테 줘. 배급사한테 주면 배급사가 극장 들을 부킹을 해서 이렇게 넣어야 되겠죠, 그죠? 근데 그 전에 뭐가 발생하냐면 P&A 비용이 발생해요. 광고랑 마케팅 비용. 제작비보다 P&A 비용이 훨씬 더 많아요. 뭐 없으면은 1대1. 그러니까 100억 들어갔으면 100억. 근데 대부분은 120억 혹은 150억 한 200억까지 써요. 그렇기 때문에 보통은 배급사들이 그 배급 비용의 P&A 비용은 배급사가 내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렇게 보면 되게 희한한 거 있잖아요. 영화 개봉일은 오늘인데 이미 며칠 전부터 사전 하고 있잖아요. 이런 것들은 대개가 P&A 비용으로 그 티켓들을 선구매하거나 예약들 하는 거죠. 이게 영화계에서도 굉장히 많이 문제가 됐던 게 사재기 통해 갖고 수치를 부풀리면 여러분들도 일반인 입장에서 영화를 볼 때 이미 개봉일 전에도 막 개봉이 딱 됐더니 벌써 몇만 명이 딱 된 거 보고 싶지, 개봉이 딱 됐는데 몇백 명 본 거 보고 싶지 않잖아요. 이런 효과까지 노려서 P&A 비용이 점점 커지는 거죠. 그렇게 해서 이제 영화관에 들어가게 되는데 그때 엄청나게 흥행한 영화들이 있어요. 성공한 영화들이. 근데 자 봐요. 돈은 누가 받죠? 영화 티켓 수익은 극장이 받아요. 그럼 극장이 받아서 우리 극장 사용료죠. 그러니까 스크린 요거 해서 극장에서 받아가는 티켓 수익이 있어. 그거 떼고 어디에다 줄까요? 돈을 배급사에게 주죠. 그럼 배급사는 자기네 배급 수수료랑 P&A 비용이랑 뭐 투자한 사람들 다 나눠주고 그 다음에 제작사한테 주겠죠. 그런데 참 교활한 게 이 돈을 내 손에 오래 머물면 머물수록 좋잖아요. 왜냐면 큰 돈이면 큰 돈일수록 이게 이자 수익이 있고, 그죠? 그러니까는 우리나라도 관행적으로 아무리 빨라도 2개월 후 아니면은 보통은 6개월에서 한 9개월 걸려요. 우리나라도. 중국은 그러면 땅덩어리가 더 크잖아요. 전국권에서 다 모아가지고 하려면 얼마나 더 걸리겠어요. 그 돈을 받으려면. 그러니까 제작사가 돈은 벌었는데 작년 10월하고 7월에 8월 달에 벌었다고 쳐요. 그러면 그 정산 받는 시점이 언제일까요? 아무리 빨라봤자 올해 2월에서 3월, 그 다음에 작년 10월에 했던 거는 5, 6월인데 그 돈을 누가 갖고 있죠? 극장이나 배급사가 갖고 있잖아. 근데 극장하고 배급사는 어떤 상황에 맞닥뜨렸죠? 돈이 엄청 나가는 상황이고 이제 완전히 망하기 직전이야. 근데 이게 남의 돈인데도 그냥 갖다 쓴 거예요. 털어막는 거죠. 제작사는 흑자인데 숫자상으로는 배급사나 극장에서 배째래. 흑자도산이 생기는 거죠. 그런 상황까지 와서 영화산업 붕괴라는 게 아까 말한 하드웨어적인 소프트웨어적인 상황들이 같이 결합이 되면서, 그런데 이 얘기를 제가 조금 공들여서 오래 한 얘기는 뭐냐, 이게 우리나라라고 다를까요? 이 상황은 똑같잖아요. 이 로직은. 우리나라 다행히 완전히 셧다운은 안 시켰지만 반 이상 혹은 절반의 절반을 급감한 건 맞잖아요. 극장들도. 이 상황들은 거의 아주 이것만큼 파괴적이진 않지만 절반 정도는 우리나라도 굉장히 파괴력 있게 영향을 받았겠죠. 그러다 보니 이런 상황들은 이제 한국도 마찬가지다 보니까 지난번에 그래서 영화 쪽에 재난지원금 나왔을 때 콘텐츠 업계 사람들과 이 영화 쪽 사람들이 되게 이견이 분분했죠. 여러분들도 누르셨죠? 그 한 편에 6,000원인가 볼 수 있게끔. 근데 그거는 실제적으로 누구 좋은 거죠? 극장이랑 배급사가 좋은 거잖아요. 근데 정부에서는 일단은 그쪽이 더 급하다고 생각한 거죠. 근데 이제 콘텐츠 쪽 사람은 우리도 죽겠는데 여기에는 왜 안 주냐? 이런 말들이 생긴 것들도 우리나라도 중국과 비슷한 절체절명의 위기가 코로나로 인해서 발생됐기 때문에 그런 상황들이 온 거죠. 그래서 이거는 우리가 반드시 중화권 시장만 볼 것이 아니라 한국 시장도 같이 볼 수 있는 어떤 시각을 주는 거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는 향후에 반드시 좀 다른 시각으로 좀 볼 필요가 있다.